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정직한과 둘이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여서 나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이며 요리를 적극적으로 거들었었다. 나는 요리를 좋아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한테 직접 요리를 만들어줬었다.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폭풍 칭찬을 하기 때문에 더욱 최고의 장금이가 되려는 의욕이 불타올랐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를 선택했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살림꾼의 요리는 장금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한다는데 그런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고 가끔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내 흠을 찾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원래부터 기가 센 성격이라면서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나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같이 계실 때는 지금보다 성격이 부드러웠다는데 지금은 시아버지가 혼자 지방에 가 계셔서 완전히 본성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배달 음식을 시키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남편이 정이가 만든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머니도 한번 맛보면 반할걸요?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내가 저녁을 준비하게 됐다.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오더니 넌 칼질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래서 어느 세월에 밥을 하니? 라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주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남편한테는 들리지도 않았고 나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 겨우겨우 음식이 만들어졌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맛이 이게 뭐냐? 이런 거 나 못 먹는다. 내가 다시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가서 내가 만든 국에 조미료를 듬뿍듬뿍 넣기 시작했다. 남편이 멀쩡하게 맛있는 음식에다 뭐 하는 거예요? 넌 미각이 고장난 거 아니니? 정신 좀 차려 얘!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식으로 간을 다시 맞춘 국을 가지고 왔다. 한 입 먹어보니 간이 너무 강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아까 간도 딱 맞고 맛있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됐어요. 저희 그만 갈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갈 거면 이 음식들 다 가지고 가. 안 가져가면 다 버릴 거야. 맛없어서 난 도저히 못 먹겠다. 라고 하더니 밀폐 용기를 꺼내왔다.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그렇게까지 혹평할 줄은 몰랐고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고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이 오늘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 집엔 안 가는 걸로 하자. 라고 하길래 당분간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질투가 심한 성격이어서 남편은 내가 만든 요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라이벌 의식이 불타오른 게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남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 위로했고 나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도 패싱 아니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철저하게 시댁하고 거리를 뒀다. 그렇긴 해도 최소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얼굴을 안 비칠 수가 없었고 추석 연휴에 대략 넉 달 만에 시댁에 가게 됐다. 남편은 추석에는 아버지도 와 계셔서 어머니도 전처럼 함부로 나대진 못할 거야. 너무 걱정 마. 라며 나를 안심시켰지만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여전히 불안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집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시아버지를 뵙는 건 설 이후 처음이었지만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조금 살이 찌신 것처럼 보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남편과 시아버지는 즐겁게 대화가 오고 갔고 저녁이 되자 술 생각이 난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저녁은 외식을 하자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데 라고 하셔서 시어머니와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늘 또 네가 만든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게 생겼구나 라고 툭 던졌다. 반사적으로 제가 만들어야 돼요? 라고 묻자 그럼 나더러 하라는 거니? 넌 시어머니를 뭘로 보냐? 라고 호통을 쳤다. 맛없다고 그렇게 면박을 줘놓고는 또 요리를 하라니 화내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열이 받은 나는 이번엔 무조건 맛있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다짐한 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들로 준비하기로 했다.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오자 시아버지가 안 계셨다.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시고 회사에 가셨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음식 준비를 마치기 위해 시어머니는 쉬시라고 하고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요리에 몰입했다. 남편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례차례 식탁에 올라오자 오늘은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라며 좋아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쳇하며 혀를 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다. 상도 다 차려졌고 음식이 식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지만 먼저 먹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한 입에 넣더니 아유 이게 무슨 맛이니? 하고 목리를 부렸다. 남편이 맛있기만 한데 왜 또 그러세요? 솔직히 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 얼굴이 빨개지더니 버럭 화를 냈다. 그 분노는 물론 나를 향했다. 요리 솜씨가 이따위밖에 안 되면서 전업주부는 왜 하고 앉아있어? 이딴 거나 만들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어. 이렇게 솜씨가 형편없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하지도 않았어 라며 막 퍼부어댔다. 나도 남편도 과도하게 흥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갑분싸. 대꾸할 말도 없고 대꾸를 하는 것도 어이없어서 서로 쳐다보다 쓴웃음만 나왔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 앉더니 음식을 한 입 입에 넣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사왔니?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니? 라며 과잉 반응을 보이셨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이렇게 솜씨 좋은 며느리를 두고 결혼 괜히 시켰다는 말이 나와? 형편없는 걸로 따지면 당신이 원톱이지? 라며 시어머니에게 경로. 그러자 남편이 헐 용린 터졌네 라고 중얼거렸다. 평소 시아버지는 온화한 성격으로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데 한번 화를 내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했다. 남편도 어렸을 때는 꾸중도 많이 듣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한다.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의 화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기 본성을 꼭꼭 숨기며 살았다고 한다. 한번 터진 시아버지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고 급기야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지 간이가 지 마누라만 칭찬하고 도니까 내가 약에 올라서 그만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 화 풀어요 라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당장 나가! 하시더니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낸 후 열쇠를 잠갔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시아버지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고 내가 만든 음식들을 폭풍 칭찬하면서 끝까지 식사를 마치셨다.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실은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한동안 어머니 안 봤어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앞으로도 쭉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라고 일침. 그날 저녁은 결국 시어머니를 뺀 우리 셋이서만 먹고 집으로 왔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됐지만 남편이 아버지 화나게 하면 그게 누구여도 끝장이야.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길래 시어머니한테 따로 연락은 안 하기로 했다. 다음날 추석 연휴가 남아있어서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기가 팍 죽은 얼굴로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나 진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작정했나봐.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설득해줘 라며 사과했지만 남편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나한테 그럴 힘도 없고요 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래도 포기 못하고 계속 매달리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거절하더니 남편이 나한테 그냥 모르는 척해 라고 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시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은 없었다. 연휴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열쇠란 열쇠는 다 챙겨서 지방 근무지로 가버렸다. 사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맛없는 시어머니표 음식을 참고 살았는데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새롭게 미식의 세계에 눈을 떴고 맛집 투어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다는 시아버지는 다음 설 연휴 때까지 며느리만큼 요리 솜씨 길러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할 거야 라고 하셨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못 받게 되자 숙식을 제공해주는 호텔 주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설거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어머니는
일하면서 기초부터 요리를 배우는 중이라고 한다. 나와 남편은 다음 설 연휴에 아버님이 오셔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다른 곳에 가 있으니 기분 나쁠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한 후 나한테 꼭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쭉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